다음으로 7번째는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결혼이 늦어지는 시대입니다. 만혼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과거의 결혼 평균 연령, 통계청에서 했던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남녀 결혼 평균 연령을 보면 여성이 몇 년 전만 해도 30세 미만이었어요. 29점 몇 세 계속 뭐 십몇 년 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게 30세를 넘어서 30점 뭐 2세, 3세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평균 연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 그렇다는 것은 40, 50에 결혼한 사람, 20대 결혼한 사람 합쳐갖고 평균 연령을 말하는데 평균 연령이 여성이 30이 넘고 남성이 32세도 넘어버리면 만혼화 현상이 굉장히 나이가 먹은 케이스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려도 저도 200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늦게 결혼한 나이가 41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결혼할 때 41살도 굉장히 많은 나이였어요. 사실은 많이 놀림도 받고 왜 결혼하지 못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창피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결혼하지 못했을 때의 40 초반의 나이를 훨씬 넘는 여성들도 40 초, 중, 후반까지 다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혼자들이 40이 넘고 40 중반이 넘어도 외모는 나이가 별로 안 들어 보이는 경우는 본인도 착각하고 주변에서도 착각을 합니다. 아, 나이가 얼마 안 먹었구나. 근데 실제로 나이를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이 나이를 의식하면 차라리 그냥 아예 늦어졌으니까 아예 결혼 안 해버릴 거야 이렇게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상대방이 실제 나이를 알고 나면 움찔거리고 갑자기 멈칫하고 물러나니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혼 정년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인식할 때가 바로 결혼의 정년기예요. 이 정년기가 20대 오는 사람이 있고 30대 오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40대, 50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쫓아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바로 결혼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이가 먹었으니까 주변에서도 부담을 느끼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제 결혼 안 할 거야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나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습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보면 또 이런 개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는 개인적으로 많은 큰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성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신을 하게 돼요. 이성에 대해서 너무나 경계감을 갖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교제가 들어가도 계속 밀어내고 관계 진전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계속 우정 같은 남녀 친구 같은 관계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유형의 6가지 그 모습을 제가 그분들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사랑의 유형 중에서 우정의 항목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제를 해도 길게 가려다가 중간에 깨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과거에 흘러간 상처는 이미 강물에 흘러갔다 생각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가해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래도 악한 자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그 사람을 단절시키는 방법은 뭐냐?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계속 방전이 됩니다. 그 과거와 끈이 끊어져야 되는데 과거와 계속 정신적으로 밀접하게 나도 모르게 연결이 돼서 에너지가 자꾸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코드를 빼버려야 되는데 코드를 끼워놓으면 전기가 계속 통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난날에
나의 가해자였던 사람,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이성에 대해서 경계감, 두려움 없이 이 사람은 지난날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이라 해서 선을 긋고 새로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는 생식 능력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성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인터넷에도 떠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과잉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성적인 것을 너무나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나친 것을 이상화시켜갖고 자기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성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 그런 성기능을 회복하거나 의과적인 도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또 별개의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케이스 중에 몇 케이스는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생식 능력이 불가능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전혀 성관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서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고지 의무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기망으로 결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상관없고 플라토닉 러브로만 끝나는 것 같지만 섬에서 두 사람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사회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면 그 문제가 부부간에 분명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줄 알고 결혼했다면 그래도 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정신적인 세계를 서로 같이 추구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 없이 전혀 아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만하여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는 충격과 배신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는 이 딜레마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상대방과 불행의 미래를 열릴 것 같으면 아예 미리 고지해서 알리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불행에 빠뜨리지 마시고 또 그거와는 별개로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서 생殖 능력이 너무나 젖어 있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신체적인 부분은 그 전문 의사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의학적인 도움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 좀 이렇게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방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심각한 질병은 아닌데 만성 질환이 진행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남들이 잘 이해해보고 멀쩡해 보이는데 계속 아프다 하는 거, 아픈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잠을 잘 못하는 경우, 그래서 끊임없이 너무 심각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영향이 가는 거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상대방에게 잘 고지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도 잘 상대방이 고지 안 할 경우는 둘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그걸 이해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둘이 더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러한 만성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그런 질환들이 많이 경감되고 약화되고 두 사람의 그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문제, 우리 앞에 놓이는 이런 개인적인 열등감 요소는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가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묶어놓고 그냥 나도 모르게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끄집어내서 지혜롭고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결혼의 문제에서 결혼하고 나서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막혀있던 결혼의 문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고 살펴보기 전에 그런 열등감의 요소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모든 우리 속담에 집신에도 짝이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전통적인 집신입니다. 신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낮은 급에 속하는 신을 이야기하죠. 저는 결혼 세미나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미혼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어떤 신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발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듭니다. 집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무신, 비단신, 남학신, 구두, 단화, 하이힐, 등산화, 운동화, 군화, 뭐 여러 가지 신발 종류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많은 신발을 한 사람 하나 신발 특징처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투박한 모습, 그 특징적인 모습이 한 개인의 특성이라면 그 모습을 잘 통찰해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하이힐 신은 여성이랑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적이고 지적이고 도도하고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제를 하고 서로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났어요. 저도 고집이 세고 저도 나름대로 세계관이 확고하고 철학이 분명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수용적인 태도가 되면 좋은데, 저도 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부분은, 서로가 충돌이 나는 부분은 잘 수용하기 어려운 성격이고, 저도 깐깐하고 까다롭고 상대방도 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쌍방이 힘든 거예요. 충돌하는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글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작품 하나 놓고도 굉장히 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것은, 저한테는 하일이 안 맞고 그냥 단화 정도 신은 여성이 더 어울리겠다. 아니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이크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서 끊겼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결혼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 제가 먼저 개인적인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화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런 집신의 우리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신발로 치면 가장 낮은 급에 속하는 신발입니다. 저는 가끔 미혼 청년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할 경우에 질문을 던집니다. 본인은 어떤 종류의 신발에 해당이 됩니까? 그 신발의 종류라는 것은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집신에서부터, 남학신에서부터, 고무신, 비단신, 꽃신, 운동, 단화, 하이힐, 군화, 여러 종류의 수도 없는 그 신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신발의 종류 속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시면 나한테 편안한 모습의 신발이 어떤 것, 즐거워하는 내 모습은 나는 이런, 비유적으로 보면 신발은 이런 종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각자 거기에 맞는 짝을 찾으면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자신의 신발은 분명히 이런 거라고 보는데 바라는 짝은 전혀 다른 신발 종류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하이힐이 어울린다, 하이힐 신은 여성, 지적이고 도도하고 도시적이고 이런 여성이 저한테 어울린다 생각을 했어요. 키도 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연애를 하는데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대화가 막 막히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개성 특징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강한 부분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죠. 그 사람과 나와 신발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잘못 판단했나 보다. 내가 나를 잘못 판단했나 보다. 나는 하일이랑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나는 하이힐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단아가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너무나 앞서가는 사람, 활동성이 강한 여성 이런 사람은 저랑은 잘 안 맞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맞는 짝이 있어요. 그런데 저랑은 잘 안 맞는 거.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몰랐었는데 나이를 먹어가거나 이렇게 점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전통적인 남성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 내면 속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짝을 못 만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과거의 실연의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시간을 많이 흘려버리니까 나이를 먹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자신을 통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도 내가 바라고 있는 그런 신발 종류와 전혀 다른 신발이 나랑 맞는데 나는 왜 자꾸 이상적으로 그런 신발만을 고집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깊이 유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해답이 쉽게 찾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